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 나다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노인 암 환자분이 삶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삶을 정리해야 잘 정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메디컬 포커스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호스피스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팀 강은미 파트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트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치료를 받다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환자분들도 마음이 좀 속상하시기도 하겠지만 보호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저도 그 상황이 된다고 하면 흔쾌히 호스피스 병동 가야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모든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점마다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고 했을 때 호스피스 선택이 중요할 것 같고, 호스피스는 어떻게 보면 포기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포기라고 하면 왠지 뭔가 다 내려놓는 것 같은. 물론 내려놓을 부분도 있긴 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내듯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면 치료를 중단하는 건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중단이라기보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에서 최대한의 어떤 혜택? 그런 것들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렇게 막 두렵진 않거든요. 죽음이란 것만 두고 봤을 때. 근데 고통스럽게 내가 그 과정에서 죽어간다면 그게 사실 가장 두렵거든요. 그거를 조금 완화시키고 또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마음을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몸이 힘들면 사실 그 뭐 영적이든 심리적인 것들을 너무 할 수가 힘들죠.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증상 조절은 최대한 표현을 해주셔서 잘 조절을 받으시고 그 외에 불안하고 두려운 부분들은 뭐 요법이든 아니면 상담이든 아니면 가족과 충분히 뭐 얘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궁금한 게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럼요. 그래서 의식 있을 때 좀 오시라고 하는 부분이 수개월 이내에 뭐 마지막이 예상되는 분이라고 네. 한다면 사실은 처음부터 뭐 거동이 안 되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상태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자문형 외래에서 약 조절하고 상담하고 교육하면서 1주 오다가 2주 오다 뭐 4주 오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증상은 괜찮아요. 근데 드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 이제 가정 호스피스 연계에서 이제 영양제를 맞게 되고 주사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통증 조절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시기에 이제 입원해서 또 도움 받으시고,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통증 조절하고 또 퇴원해서 가정 호스피스를 또 받으시다가 또 필요하면 또 입원하시고 해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고, 저희가 사실 기간을 늘려드리거나 줄여드리는 건 안 되지만 계시는 동안 최대한 노력해서 덜 힘들게 도울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트장님께서 18년 가까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잖아요. 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텐데 가장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실까요? 지금도 초창기 때 분이시긴 한데요. 췌장암이, 그러니까 복강 쪽에 암이 있었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유독 그냥 똘똘이 간호사라고 이뻐하시기도 했고, 똘똘이 간호사. 예, 그렇게 하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본인이 이제 배에다 손을 얹고, 얘야, 나랑 오늘 함께 잘 지내보자. 어머. 그러니까 암 덩어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그러면은 짜증이 날 듯도 한데 짜증도 안 내시고, 마지막에 그 배우자분 하는 말씀이 우리 남편이 나에게 그렇게 소변기 한번 대줄 정도의 그런 도움도 필요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 고마워하셨거든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이 마지막을 제가 지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왠지 내세에 가셔서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또 같이 마음을 담아서 또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늘상 기억에 남습니다. 예. 아플 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네. 뭔가 제가 배우게 되네요. 네, 저도 엄청 계속 생각이 나요. 네, 이렇게 말기암 환자 수에 비해서 호스피스 병동의 그 간호사 또 인력 수는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뭐 간호사 부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숫자보다는 일선에 있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호스피스를 보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약간 어느 쪽에 편중돼 있거나 아니면 어느 쪽에는 아예 없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 서울에는 몇십 개 있고 경기도에 몇십 개 있고 아예 없는 지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중앙 호스피스 센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는 계실 텐데, 아마 이게 기관별로 사실 호스피스 기관을 다 만들기가 쉽진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정책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말하기는 쉽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고요. 또 말을 쉽게 꺼내기 어려운 단어지만 조금 이렇게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호스피스 병동 하면 그 어둡고 무겁고 뭐 우울하고 그런 생각만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벤트를 하다 보면 그 이분이 마지막일 수 있는 생일이랑 마지막일 수 있는 그 무엇이라서 막 하하호호 막 그렇게 웃음이. 웃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물론 임동실에서는 또 침울하게 또 준비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돌아가시는 그날만을 생각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보내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잘 보내셔서 마지막을 잘 하시는 걸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환자분들께 1분, 1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중하고요. 그래도 저희는 1분보다는 하루라는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또 사용해 보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주 동안 호스피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요, 걸어온 자리를 돌아보고 또 정리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호스피스 팀 강은미 파트장님과 함께 이 호스피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파트장님, 제가 모르던 것,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던 호스피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건강하자는 의미로 오늘 한번 힘차게 인사드려볼까요? 네. 우리 모두 건강해요. 건강해요.